한국항공대학교.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선배들하고 오늘 그 알찬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소프트웨어 선배님들의 이제 그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전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학생 마일리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좀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제 마일리지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출석이나 뭐 이런 걸 좀 제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채팅창에다가 그 여러분들 그 학번하고 성명을 좀 기재를 해주시면 제가 이제 마일리지 반영에 그 할 테니까 그 참석하신 분들은 전부 다 그 학번하고 그다음에 성함을 좀 채팅창에다 올려주셨으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오늘 이제 선배들이 이제 다양한 조언과 이제 노하우들을 이제 경청하시고 좋은 정보들을 이제 새내기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 패널들이 이제 세 분이 이제 나오셨는데 그 이제 패널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새내기 여러분들도 이제 선배님들하고 이제 간단하게 그 화면 키시고 이번에는 화면을 키시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서로 간에 좀 인사도 좀 하고 자기소개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신성준 멘토님이 1번으로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의 이제 박승우 멘토님 그다음에 이제 송기현 멘토님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그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준 멘토님께서 일단 그 인사 좀 해주시고요. 아, 네, 좀 비디오 키겠습니다. 네, 다 비디오 켜주세요. 요 인사 자리만이라도 다 비디오를 좀 켜주십시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리나요? 네, 네, 들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무 뒤로 가버렸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혜인 멘티님 계세요? 네, 있습니다. 예, 저 화면 좀 한번 켜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신성준 멘토님부터 뭐 자기소개하고 간단하게 인사하고 순차적으로 서로들 인사하고 진행을 하시죠. 아, 네. 저는 18학번 소프트웨어 학과 다니고 있는 지금 이 새내기 멘토링에 지금 멘토장을 맡게 되었는데 네, 그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신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박수호 멘토님. 네,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똑같이 다니고 있고 그냥 1학번 지금 3학년 다니고 있는 박승우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송기현 멘토님도 말씀해 주시고요.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 잘 들려요. 아, 네, 저도 승우랑 같이 1호학번이고요. 4학년 하다가 잠깐 휴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저 박세현 멘토님도 잠깐 인사 좀 해주시죠. 저요? 예. 저는 사실 자율전공학 부생인데 네. 내년에 소프트웨어 가려고 하는데 좀 고민이 있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저 선배님들 잘 눈여겨봐 주세요. 그 다음에 저 그 이혜인 멘티님도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과 1학년 이혜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송수헌 멘티님도 오셨죠? 근데 화면이 안 켜주셨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 1학년 송수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캠킬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러세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뭐 우리 그 서로 간에 이제 그 자기소개도 이제 마쳤고요.
이제 제가 이제 통성명도 됐으니까 신성주 멘토님부터 순차적으로 제가 진행을 해주시고요. 네. 신성주 멘토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이제 제가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예, 본인도 이제 해주십시오. 아, 제가 뭐 PPT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라 네. 네, 잘 모르겠지만 우선 저는 화면 공유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준비한 게 없습니다. 아, 예, 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뭐 여기에는 뭐 나의 대학 생활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뭐 그렇게 막 말할 건 없고 사실 그냥 제가 이제 얘기하면 되는 거죠. 예, 예, 말씀하세요. 네, 저는 우선 소프트를 다니면서 되게 학교에 그냥 저의 대학 생활을 우선 알려드릴게요. 저렇게 써놨으니까. 저는 당연히 18학년도에 입학을 했고 그때는 이제 뭐 코로나 이런 게 없었어서 되게 학교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 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동아리에서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 네,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 1학년 매년 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매년 하는 큰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보잉데이나 뭐 로키드 마틴 아니면 에어버스 이런 데서 학교랑 조인해서 행사하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막 공지 같은데 올해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보잉데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참여를 좀 많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입학하고 1학년 때 이제 2학기 때 1학기는 그냥 놀다가 지나갔고 2학기부터 친구들이랑 준비를 해서 보잉데이를 했었는데 어떻게 잘 돼가지고 3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잉데이에서 3등을 하면 1등, 2등, 3등은 미국에 있는 진짜 보잉을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돈을 지원을 받아서 이제 미국 여행도 가고 그리고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가서 자유여행도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 네, 해외도 보내주니까 학교에서 그런 걸 다 해보시고 그리고 저는 그 보잉을 갔다 오면서 저는 원래 되게 그 비행기 같은 데에 관심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막 비행기 관심이 있어서 항공대 온 건 아니고 어쩌다 당연히 점수 맞춰서 들어왔는데 근데 뭐 비행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사실 2학년 때 운항으로 전과를 하려고 되게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눈이 엄청 안 좋아서 그 운항사가 되려면 화이트 카드라는 걸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신체 조건이 안 돼서 그거를 못 받게 됐어요. 나는 운항은 못 가는구나 했는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소프트니까 프로그래밍으로 비행기와 관련된 게 뭘까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보잉에 들어가서 그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보잉데이를 갔다 오고 나서 미국을 갔다 와서 그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관련 공부도 많이 하고 지금은 연구실에 있는 뭐 사람들이 노예라고 부르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연구실에서 드론을 날리면서 프로그래밍으로 날리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그래도 다른 방식으로 또 하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을 갖게 된 이유도 보잉을 갔다 왔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목표가 정해져서 나는 그런 소프트 엔지니어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은 여러분들 공부도 사실 하기 힘들잖아요. 지금이 코로나 시대라서 더 학점을 잘 주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게 평생 간다고는 보장을 당연히 안 되는 일이니까 언젠간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지금 학점을 살짝 잘 주는 경향이 아무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 그 아닐 때를 위해서 목표를 정확히 가지면은 공부 같은 거에 되게 민감하실 텐데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 자랑을 하자면은 저는 3학년 됐을 때 올해죠. 올해 초에 3학년 됐을 때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국가 그 뭐지 이공계 장학생으로 뽑혔어요. 저는 그게 과에서 지금 소프트에서 한 명만 뽑는데 3학년 때 그게 되면 이제 나머지 학기를 전부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거든요. 한 푼도 내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근데 1학년이랑 2학년 때 열심히 이제 목표를 잡아서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뭐 그래갖고 제가 뭐 그러면은 공부만 했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저는 노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1학년 때는 술값만 한 100만 원씩 나왔던 것 같아요. 한 달에 술값만 100만 원씩 넘게 나오고 이래고 지금 막 동아리 활동 저 사진도 보면 동아리에서 공연하고 이러면서 지금은 동아리 회장도 하고 있거든요. 동아리 회장직을. 그리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동아리 일은 잘 못하지만 네 그래서 제가 네 조금 자랑을 하긴 했는데 네 그래갖고 여러분들도 지금 아직 1학년인 분들이니까 저도 1학년 1학기 때 학점은 사실 3.5 더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하면서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막 이렇게 하면서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나머지 학기를 열심히 하면 사실 네, 돈이 사실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아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장학금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금 하는 이런 마일리지 이런 거나 학교에서 뭐 튜터링이나 뭐 내년에 이 새내기 또 성공 준비를 좀 거창하게 많이 한 게 아니라서 일단은 그리고 저도 새내기 성공했던 그 관리 쪽 그 분이 같이 계실지 몰라서 전좀 제가 빠질까요? 네, 내적인 것보다 좀 외적인 거를 좀 많이 했는데 네 일단은 아니 불편하시면 제가 빠져도 됩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발표를 할 건데 저는 일단 목차는 발표 다 소개하고 약간 알바 관련된 이야기나 이제 현장 실습 그 인턴 잠깐 했었는데 그거 관련된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해요. 네. 일단은 발표자 소개고, 그래서 아까 소개했듯이 소프트웨어학과 1학번 박승우라고 하고요. 보이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앞에 신성준 멘토님하고 다르게 저는 학교를 진짜 놀았어요. 이렇게 1학년 1학기 때 학사 경고를 받고 그러고 정신 못 차리고 2학기 때 똑같이 그대로 학사 경고 받고 바로 군대로 도망갔거든요. 군대로 도망갔다가 정신 차리고 그냥 다시 와가지고 1학년을 다시 시작했는데 원래 이 멘토링 할 때도 저도 그냥 이런 사람들 없게 하자는 취지에서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기는 어쨌든 이거는 넘어가고요. 네, 경력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보여주신 알바 경력을 얘기하려고 해서 알바는 이제 웨딩홀에서 한 3달 정도 하고 고깃집 홀서빙 3달, 뭐 정골집 홀서빙 2달, 빕스에서 1년 정도 알바를 했어요. 이제 전부 다 홀서빙을 하다가 빕스에서는 이제 주방에서 요리하고 이런 것들 했었는데 그런 경험들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이건 경력이고 어쨌든 경험 같은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이게 학업적으로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도 좋고 미래에 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는 그쪽이긴 한데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그 같은 과 친구들끼리 많이 만나잖아요. 게다가 저희 학교는 거의 공대 위주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소프트웨어학과나 뭐 항욱이나 운항과 정도로 만날 텐데 저는 알바하면서 되게 다양하게 많이 만나봤거든요. 막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의 사는 얘기 들어보면서 좀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되게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턴은 이제 소프트온넷이라고 우리 송동우 교수님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2달 정도 이번에 여름방학 때 짧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바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하면은 저는 일단 최저시급이나 근로계약서 이런 거 아마 혹시 알바를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인턴 그 20학번 친구들 중에? 있어요? 꽤 있네. 이런 거 막 최저시급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이런 거 안 하시죠? 네, 안 해요. 그죠? 그런 거 안 해요. 진짜 안 하거든요. 저도 앞에 여러 개 했었는데 그 중에 빕스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일단 최저시급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딱 맞춰서 다 받았었거든요. 그게 최저시급 안 주려는 데들이 진짜 많은데 일단 그런 것들은 일단 처음에 찾을 때부터 무시하고 뭐 계약할 때는 잘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막 최저시급 제대로 안 준다. 그리고 막 돈 들어왔는데 한 몇십만 원 빠져있다. 이런 데들이 진짜 많아서 저는 근데 그런데 한 번 겪고 나서 저는 바로 신고를 했거든요. 그 얘기로. 거기다가 그러니까 신고를 법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 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안 주면은 저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한 거랑 이런 거랑 해서 한 달 500만 원 그 벌금 원래 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면. 그래서 그걸 하겠다 해서 돈 받아내고 하긴 했는데 이런 거는 제가 무조건은 지켜지는 곳으로 저는 가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일단 알바를 하려고 하시면은 이제 20살 됐으니까 알바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최저시급 관련해서는 이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데에서도 막 원래 수습 기간 이런 거 얘기하면서 하는데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 기간 그런 거 없고 최저시급 무조건 챙겨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 계약 기간 1년 이상일 때만 최저시급 없이 수습 기간에 휴직보다 좀 적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성을 무조건 해야 되고 안 하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월급 들어왔는데 조금밖에 안 준다. 그럼 그 순간부터 무조건 저희가 갑이거든요. 원래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을인데 그 갑 돼가지고 바로 그냥 신고한다고 하면 무조건 거기 입장에서는 한 돈 40만 원 더 주는 게 500만 원 벌금 받는 것보다 좋으니까 거의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이렇게 두 개 지켜지는 걸 찾아가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주휴수당이랑 야간수당이 있는데 주휴수당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정해진 시간 동안 하면은 뭐 몇 퍼센트 해가지고 줘야 된다. 아까 이번 연도 최저시급이 8,590원이니까 제가 저번에 받았을 때 1,510원인가가 들어왔거든요. 최저시급 맞춰서 주휴수당을 하면 그것도 맞춰지는 데를 무조건 들어가는 게 좋죠. 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야간수당도 원래 야간수당은 근데 조건이 좀 있어요. 야간수당은 매장 내에서 근로자 5명 이상일 때 그때만 최저시급 1.5배고 혼자서 편의점 한다 이런 건 야간수당은 없는 거고 근데 혼자서 편의점 해도 일단 주휴수당은 무조건 있으니까 주휴수당은 전부 챙기시고 근데 퇴직금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아까 빕스에서 1년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알바 경력이 1년 이상이 돼야지 그때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퇴직금을 받긴 했는데 이게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일해야 돼, 1년을. 그래서 아마 그렇게까지 알바에 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되시면은 네, 저는 이제 코딩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지금 자전분도 계시고 그리고 1학년이시고 하셔서 공감을 많이 느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공감하실 수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코딩을 왜 하냐라는 질문을 다 드려보고 싶었어요. 사실 저희가 대면 이렇게 코칭을 하는 거였으면 다 질문을 드렸을 텐데 지금 화상이다 보니까 자문자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편적으로 코딩을 하는 이유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렇죠. 저희 어떤 한 교수님이 LMS에 과제를 올려놨으니까 몇 월 며칠까지 제출하라. 그럼 이제 저희는 과제 시작을 합니다. 네, 그 밤새도록 코딩을 하는 거죠. 거의 이제 자전분은 소프트웨어학과에 오시게 되면은 많이 느끼실 텐데 과제 한번 받으면 일단 밤은 새셔야 돼요. 밤새서 코딩을 하고 아침에 제출하고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막 처리를 해서 제가 한 300줄짜리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제 입력이 들어오면 원하는 예제 출력도 되고 그럼 이제 난 됐으니까 제출하고 A 플러스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누군가 와가지고 너 코드가 왜 이렇게 돌아가냐, 원리 좀 설명해 달라 라고 하면 이제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입력한 예제 입력에 대해서 출력만 잘 나왔으니까 나는 됐다. 그리고 나도 학점도 잘 받았다. 그러면은 뭐 문제가 되는 거 없지 않냐.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성적만 받으면 장땡 아닌가요? 약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성적만 잘 받은 거지 뭐 다른 스펙이나 아니면은 뭐 코딩 관련해서 스킬이나 이런 게 더 좋아진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단언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1학년 때 어떤 교수님인가 아니면 선배님인가한테 들었었는데 그래도 저희 과에서 항상 매년 한 명 정도는 최정상에 있는 대기업을 간다 라고 이렇게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그냥 공부만 해서 과탐만 유지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공부만 했거든요. 근데 아니었던 거죠. 일단 아니었던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대학교만 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엄청나게 많은데 이 중에서도 뭐 토익 900점인 사람도 있고 해외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진짜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해가지고 막 스펙트럼이 엄청 넓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스펙들이 엄청 좋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학점이 4.0 이상이다 이런 거는 저희 과에서는 하나도 필요가 없다고 봐요. 대부분의 이제 대기업에 가진 선배님들을 보면은 3.0에서 3.5 이 정도시거든요. 사실상 4 넘는다고 해서 더 잘 가시고 뭐 그런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삼성 회사 같은 경우에서 막 이제 고민을 하죠. 우리한테 필요한 IT 인재들을 어떻게 가려내냐. 다 스펙이 다 엄청 뛰어나고 다 고만고만한데 어떻게 가려내냐 해서 생각을 해낸 게 이제 코딩 테스트라는 거예요. 코딩 테스트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아까 전에 과제가 주어졌잖아요. 이거는 과제를 주고 뭐 언제까지 하라 이건데 코딩 테스트는 그 자리에서 문제를 주고 뭐 5시간 안에 5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라 약간 이런 게 코딩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이 코딩 테스트를 보자 해서 지금 대부분의 모든 대기업들 있잖아요. IT 대기업, 뭐 삼성, 네이버, 카카오, 넷마블, 또 심지어 요새는 배달의 민족이나 아니면 당근마켓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데까지 코딩 테스트를 본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코딩 테스트를 봐요. 만약에 소프트웨어학과로 계속 가셔서 뭐 어떤 기업에 가길 원하시면은 절대 코딩 테스트는 피해갈 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그래서 코딩 테스트를 봐야겠다. 그래서 한번 봐보자라는 마인드로 시험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2020년 1월에 카카오 인턴 시험 한번 보고
20년 5월에 카카오 인턴 시험을 한번 봤는데 둘 다 광탈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서류까지 있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서류랑 코딩 테스트 시험이랑 합쳐서 평가를 해서 그 서류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생각보다. 저도 뭐 이것저것 프로젝트 경험도 있고 학점도 나쁘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시도였는데 코딩 테스트에서 다 말아먹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학점은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다. 한 3.5에서 3.0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 이상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개 광탈하고 나서 약간 뭐랄까 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래도 나름 학교에서 막 까딱도 하고 했었는데 그냥 떨어져 버리니까 친구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학점 3.5인데 이제 삼성을 들어간 동네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3학년 때 들어갔는데 제가 가가지고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삼성에 들어갔냐?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삼성에 들어갔냐? 그러니까 이 친구는 1학년 때부터 알고리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1학년 때부터 저한테 계속 하자고 했었어요. 알고리즘 하자, 알고리즘 하자 했는데 저는 그때 막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중요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안 했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코딩 테스트에 발목을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바로 조사를 해봤어요. 여기는 이제 백준이라고 해서 백준 랭킹을 등록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그 사이트인데 백준은 저희가 코딩 테스트를 공부할 때 필요한 곳이에요. 코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레벨도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항공대학교 랭킹인데 보시면은 확실히 1등이신 분은 지금 삼성전자도 다니셨다가 네이버 웹툰을 다니시고 계시고 지금 뭐 카카오 다니시는 분도 있고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아요. 뭐또 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뭐 교수님이나 조교님들도 여기 있겠죠. 네. 이것만 봐도 확실히 코딩을 공부를 하고 알고리즘을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아예 다시 시작을 했어요. 아예 다 포기를 하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약간 자존심 같은 거 다 내버려 두고 약간 휴학을 하고 그때부터 그냥 코딩 공부만 계속했어요. 제가 한 휴학한 지 지금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완전 기초적인 것부터 DFS, BFS 뭐 이런 식으로 블로그랑 이것저것 사이트 다니면서 계속 공부했거든요. 공부하면서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알고리즘을 다시 공부해서 이제 9월에 카카오 블라인드 채용이란 게 있어요. 그 블라인드 채용이란 거는 아예 서류를 안 봐요. 서류를 안 보기 때문에 코딩의 결과만 보고 너가 코딩을 잘 봤으면 그거로 뽑아가는 거거든요. 뭐 내가 학점 4.0이다, 4.5다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코딩 결과만 보고 뽑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카카오 코딩 테스트 블라인드 채용이 사실 알려진 거로는 가장 어렵다고 지금 시중에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험을 한번 그냥 테스트 삼아서 봤었는데 네, 1차를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보면은 카카오 인턴 시험도 그냥 두 번이나 떨어졌던 사람인데 이제 5개월 동안 진짜 밥만 먹고 코딩만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카카오 1차 시험에 붙더라고요. 네. 참고로 2차는 어차피 제가 취업을 못해서 안 봤어요. 보다가 포기했고 그러고 이제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대학원을 갈 거다. 난 중소기업을 갈 거다. 창업을 할 거다. 사실 저도 그랬거든. 저도 맨 처음에는 창업할 생각이었다가 이제 그냥 대기업 가자라는 마인드로 지금 다시 바꾼 거여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알고리즘이 안 중요하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진짜 간단히 만든 예시인데요. 뭐 이진트리로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진짜 무식하게 완전 노가다로 브루트포스로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쳤을 때 이진트리로 효율적으로 만든 데이터베이스는 입력하고
10억 개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읽어오는데 10분이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무식하게 짰으면 10억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30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뭐 어디 가서 딥러닝을 만들다 아니면 뭐 드론을 만든다 이런 걸 하시더라도 알고리즘이 잘 돼 있어야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은 어차피 아직은 휴학할 계획이 없잖아요. 휴학할 계획 없고 계속 학교 쭉 다니다가 졸업을 하시는 걸 목표로 하실 텐데 그러면은 1학년, 2학년 때부터 틈틈이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휴학을 하고 진짜 눈 뜨면 코딩하고 집 가서 자고 이것만 반복을 해서 됐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 방과 후에 스터디 그룹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변에 잘하는 친구나 아니면 잘하는 선배한테 찾아가서 코딩을 공부하고 싶다,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싶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서 물어보셔서 일찍 일찍 준비하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릴게요. 뭐 지금 많이 이제 scm.ku.ac.kr 그 이제 비교과 통합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저희가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꼭지를 넣어놨는데 그 프로그램 조회가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들은 어디서든지 다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역량별로도 조회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학년별, 동일 학과, 뭐 신청 정보들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게 지금 많은 돈을 들여놔가지고 일단 만들어놨어요. 이거를 충실하게만 사용해 주시면 좋은 역량이 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역량, 스페이스 역량 중에 S는 아시겠죠? S를 취득을 해야 이제 졸업 인증도 가능합니다. 그거 이제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역량 진단을 한번 또 들어가 보시면 여기도 이제 그 전공, 교양, 비교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에 대한 역량이 얼마만큼 돼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 1학기 동안에 들어보셨던 비교과 영역이 있으실 겁니다. 멘티분들도. 근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이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상위 15%대, 그다음에 이제 이 전체 평균에 대한 것까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주실 것을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 마일리지 건인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번 다 입력해 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내일 이제 마일리지 처리를 할 건데,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15시간 이상,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이제 30시간 이상, 45시간 이상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장학금을 저희가 지급을 해드려요. 장학금 받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저 신성준 멘토님도 그렇고 우리 박성우 멘토님도 그렇지만 근로장학 좋죠. 근로장학도 좋죠. 박성우 멘토님이 말씀해 주셨던 근로장학도 좋은데 이런 그 비교과 프로그램 마일리지만 이렇게 쌓으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장학금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까 박성우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 플러스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근로장학 이 프로그램들도 우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할 거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필요할 때 이것 좀 도와줘 이렇게 했을 때 이것만 도와주셔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근로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장학금도 나가고 이런 말리지 활동에서 나가면 그 학교 등록금의 절반 이상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일리지 장학도 그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조회를 하셔가지고 적극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좀 권장을 좀 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는 마일리지만 쌓아놓고 신청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학생처에서 이제 그 마일리지에 대한 신청을 하세요라고 일단 공지가 뜨면 그 제각 하셔야 그 마일리지를 날리지 않고 이렇게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정도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일리지 조회하는 방법도 있죠. 내가 쌓인 마일리지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래서 이제 역량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내 영역 마이 페이지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제 내가 갖고 있던 이수했던 그 프로그램과 마일리지가 이제 쌓여 있는 걸 이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는 했는데 여기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내일 가가지고 이제 그 마일리지를 이제 처리를 할 건데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깜빡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나중에 조회에서 얘기 안 되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이제 기록이 다 돼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올려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 안 되면 해당 부서에다 전화를 주시면 요거 마일리지 처리는 다 됩니다. 요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차곡차곡 이제 신입생 위주로 일단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저도 이제 여기 학생처에 이제 올해 처음 와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학교에서 총 88가지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이제 학습 역량으로 한 40개 정도, 그다음에 취업 쪽으로 한 10여 개, 그다음에 진리 상담 쪽으로 이제 상담소에서 한 프로그램까지 하면 한 20여 개가 이렇게 있는데 프로그램들 여기도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스페이스 영역에 각 영역별로 뭐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제가 한번 리스트업을 좀 한번 해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다 신청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마일리지가 적용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하나씩 한번 이번에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이제 새내기 성공센터 홈페이지가 이제 개설이 되면 이 내용들을 하나씩 다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씩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미래교육 혁신원에도 지금 1학년이 참석할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좀 하나 좀 해주고 싶은 게 아까 지금 우리 그 박세현 멘티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관계들 학습에 관계된 사항들이잖아요. 그런 그 학습 멘토링 같은 경우는 1대1 또는 1대2로 팀을 이뤄가지고 일단 그 학습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영역에 있는 그 비교과 이런 튜터링도 지금 제가 한번 오늘 이쪽에다 전화를 해보니까 미적분이나 선형대수학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전공에 꼭 필요한 것들, 비교과 영역에는 이제 그 토익이나 이런 것들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 그 튜터링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하나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스피치 클리닉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원어민 교수하고 이제 같이 1대1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니까 그 발음하고 이제 말하기 역량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그 역량을 이렇게 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쓰기 클리닉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제 발표할 때, 그다음에 지원 썼을 때, 그다음에 자기소개할 때 이런 내용들에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습법 특강도 이것도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 아주 굉장히 좋아요. 보니까 우리 오늘 계신 멘토분들은 없겠지만 제가 간혹 보면 멘토들도 공부하는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헤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제가 좀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파이썬 얘기도 나왔죠. 파이썬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올 겨울 방학 때 이제 파이썬이나 엑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집중 특강도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시니까 이것도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이제 권장을 좀 드립니다. 좀 길죠. 제가 빨리빨리 좀 진행을 좀 할게요. 지금 이제 지루하실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넘어가지고 이 다음 페이지 역시 이제 그 신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일단 전부 다 이렇게 올려놨긴 했습니다만 여기 중에서 이제 어느 대학이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대학교 특성에 맞다 보니까 날다란 학습 공동체가 있는데 여기 이제 학습 동아리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몇 개 팀을 이제 선정해가지고 이제 진행되는 건데 우리 멘토분들하고 이제 멘티분들하고 이렇게 합쳐서 동아리 형식으로 해서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국제교류원 쪽 프로그램들인데 이건 신입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좀 알아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팀 단위로 신청하던가 이렇게 될 건데 그 하나가 이제 그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어드밴스 랭귀지 프로그램이라고 좀 있을 겁니다. 거기 쪽에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1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이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새내기 여러분들도 지금 1학기 이상을 수료를 하셨으니까 여기에 이제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 저 랭귀지 코스니까 해외 한번 오셔서 그 어학 능력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단 이제 직전 학기 그 학점이 3.0 이상, 그다음에 토익 성적도 좀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좀 단점인데 아무튼 1학년이 이 조건이 만족됐다 그러면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이제 권장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잉데이 이거는 이제 올해도 잠깐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팀단인데 우리 멘토분들이 이제 좀 같이 멘티들하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권장하는 프로그램인데 좀 아쉽네요, 좀. 그다음에 이제 교무처에서 시행하는 이제 그 학습 역량, 이거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제 다 이제 하셔야 되는 역량이고요.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이제 정보 검색 대회, 이건 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이 잘하겠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KAU 프론티어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 여러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한테 맞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학혁신교육센터라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쪽에 이제 그 새내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이제 고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들이 이제 올라가게 됐을 때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걸 좀 알아봐 주시고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학혁신교육센터 프로그램들이 지금 그 서울 테크노파크하고 이제 연계돼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는 건데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저는 과가 이제 저도 공대였는데 이제 저는 화공이었어요. 이제 공업기술원이라는 데 가서 그 여러 가지 우리 학교는 없었지만 그 당시 당연히 학교는 없었지만 공업기술원이라는 데에서 이제 약 한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한두 달 정도 가서 저도 한 경험이 있는데 대학에 없는 고가 장비들이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실험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 그 공과대학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소프트웨어학과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소프트 경진대 하고 있죠, 지금. 오늘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저 신성주 멘토님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1학년, 제가 오늘 소프트웨어학과에다 확인 한번 해봤는데 1학년들이